현재 지금 한 4, 5개월 동안 시장이 계속 올라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시장 트렌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아직도 밑에서 기다리는 자금들 엄청나요. 여기서 입 벌리고 아씨 언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자금들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50조 원이 넘었었다고 하잖아요. 예탁금 50조 원이 넘어섰고, 그 다음에 광의통화량 M2라고 하는데 예탁금은 증시 예탁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계좌에 넣어둔 돈, 아직까지 주식을 사지 않았는데 주식을 사기 위해서 넣어둔 돈이 50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떨어지면 다 사겠다라는 겁니다. 안 떨어져봤자 기회라는 거예요. 계속 예탁금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떨어져봤자라는 거예요. 떨어져봤자라는 겁니다.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예탁금이 50조가 기다리고 있어요. 입 벌리고 있는 자금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굉장히 강력하고 저는 2년 뒤에 2년 안에, 그래서 자꾸만 코스피 3000포인트대 거의 뭐 저는 3000포인트대 이건 이번에 보러 가야지 언제 보러 가. 이번에 못 보면 끝장이에요. 이 흐름에 2년 안에 3000포인트대 못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끝장이에요. 이렇게까지 돈이 풀렸는데, 우리나라에 기회가 왔는데 그걸 못 간다고? 코스닥도 1100포인트 1000포인트대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시기에 못 들어가면요 그 어느 때도 못 들어가요. 미국이 2008년 서프라임 보고 2009년 양적 완화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잖아요. 서프라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엄청난 돈을 풀어 놓고 있는데, 지금도 전 세계가 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린 시기부터 여기부터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돈을 다들 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2009년도입니다. 양적완화 어마어마하게 풀었던 시기예요. 2010년 이게 돈 엄청 풀었던 시기예요. 자, 초반에 이랬어요. 다 지금 약간 지금 같은 느낌이에요. 야, 시장 이제 반등 많이 하네. 응? 이렇게 계속 반등하네. 1년을 반등하네. 시장 좋다. 이러고 밑에서 또 입 벌리고 있고, 또 유동성들이 돈이 다 기다리고 있어. 아씨 내려오면 사야지 하는 거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내려오면 사야지. 여기 내려오니까 사네요. 또 보이시죠? 아, 내려오면 사야지. 맞죠? 서프라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풀렸다라고요. 여기 유동성 장세, 양적 완화 엄청난 시대였어요. 근데 자, 이때를 살아가고 있었으면은 얘들 지금 마찬가지로 3월달에 저점 만들었잖아요. 코로나처럼 3월달에 폭락했잖아요. 그쵸? 3월달 이게 3월이에요. 보이시면 3월 9일 최저점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느낌은 여기에요. 여기 8월 맞죠? 당시에 양적 완화 유동성 풀렸을 때 지금 느낌은 이렇게, 와 미친듯이 올라오네 시장, 미쳤네 시장, 이렇게 생각할 때라고요. 어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뭐 채팅 한 번만 올려주세요. 맞죠? 지금 그 시기로 돌아간다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4개월 정도 올라왔잖아요. 3월달에 최저점 주고, 이때도 지금은 코로나 충격이지만 이때는 금융위기 충격이죠. 사실 코로나 충격보다 금융위기 충격이 더 크다고요. 이거는 은행이 붕괴된 거예요. 미국에서 주요 은행들이 막 박살이 난 거예요. 막 우리 이제 이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지금은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이때는 은행이 무너졌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겨도 안심할 수 없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풍부했어요. 그럼 그 정도로 금융위기였다는. 근데 그게 오히려 돈이 풀리고 양적 완화를 시도하면서 그 돈들이, 은행을 불신한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의 결과는 이렇게 된 겁니다. 12년간의 장기 상승을 펼쳐주고 있죠. 13년 동안 12~13년 동안 그 당시에 탄탄하게 바닥에서 유동성으로 갖춰진 그 은행을 불신했던 돈들이 밑에서부터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기반이. 그때는 모르죠. 아이고 그때 뭐 4~5개월 지났는데 뭐 많이 올라와서 떨어질 것 같죠.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내용 또한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를 겪었어. 우리는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인 연관이 사실
출발지가 아니었잖아요. 이때 달라요, 개념이. 우리는 지금은 코로나는 거의 경제가 직면했잖아요. 우리는 경제 위기가 직면했던 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실물 경제 마비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경제 위기가 직면했기 때문에 그 놀고 있는 돈들이 다 주식시장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고, 부동산마저 우리는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또 되고 있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제 부동산으로 가야 될 자금들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으로 갈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내려오는 거. 또 은행을 지금 많이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은행에서 다 돈이 탈출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뭐죠,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은행을 불신하진 않아. 그러니까 2008년도처럼 은행을 불신하진 않아요. 야씨,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은행이 망해가지고. 옛날에 서브프라임 시대처럼 은행이 망해가지고 내 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쵸?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은행은 은행이죠.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특히나 그 이하에서는. 그런데 그쵸, 저금리. 금리가 너무 낮아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대한 메리트가 한저하게 사라져 버리죠. 안전하긴 한데 그러려면 내가 그냥 현금을 들고 내가 차라리 이걸 가지고 뭘 다른 걸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냥 현금이랑 똑같네. 은행에 맡겨봤자 내가 그냥 현금을 금고에 놓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돈을 굴리고 싶은 사람들의 돈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던 그 통화량, 그래서 그 예탁금, 증시 예탁금, 이거는 뭐예요? 주식을 사기 위해서 계좌에 넣어둔 돈, 하지만 아직 주식을 사지 못한 거, 떨어지면 살려고 대기하는 그런 돈들, 이게 50조 원을 넘어섰고요. 엄청난 지금 기록이에요. 기록. 너도 나도 주식을 해서 하려고 한 돈이 50조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뒷받침, 이게 다 소진이 됐어. 예를 들어 시장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급락이 나와서 이 예탁금들이 많이 주식을 사서 소진이 됐어. 예를 들어. 자, 그러면 뒷받침되고 있는 돈이 뭐가 있어요? M2라는 광의통화량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직까지 주식 계좌에 넣은 상태는 아니지만 정말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언제든지 기회가 발생하면 움직일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묶여있지 않고 부동산으로 가고 싶은 돈, 은행에 가고 싶은 돈, 은행의 예금 포함. 은행 예금은 사실 빼버리면 금방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환금성이 높다. 내가 돈을 찾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그러지 못해요. 집을 내가 사놓은, 집으로 이미 갖고 있는 거는 내가 돈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 그걸 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가 없죠. 빠르게. 환금성이 약한 거죠. 이런 거 말고 환금성이 좋은 종목, 좋은 돈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런 폭락이 생기면 언제든지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올 만한 자금들이 라는 거죠. 그게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돈이 3천조 원을 넘어섰어요. 안 그래도 증시에 계좌에 50조 원이 놀고 있는데, 먹이를 바라고 입 벌리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상태가 와서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 돈이 3천조 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3천조 원이면요, 우리 시장 다 살 수 있어요. 시장 전체를 통으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국가 예산, 한 해 예산 1000조 원 때 1000조 원에서 1500조 원 사이를 훨씬 능가해버리는 돈이에요. 2년치 예산 이상이에요. 2, 3년치 예산이에요. 맞죠? 그 돈이 지금 갈 길을 못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시장이 오래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의 초입이에요. 진짜. 여러분은 그 기회의 초입에서 주식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미국 증시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됐겠습니까? 다 지금 은행으로 폭삭 주저앉았고 은행 위기에 다들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투자는 했겠어요? 다 입 벌리고 있었지. 이 시기에 지금 주식을 하시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건 미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 미국처럼까지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한계가 있어요. 우린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3분의 1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제가 3분의 1, 4분의 1 수준 2,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서 우리 특수성이 또 있어요. 2, 3년 뒤에 2023년도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정책을 또 쓰려고 하잖아요. 지금 저는 이 금융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거예요. 하지만 한계를 두게 될 거예요. 지금 하는 정책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더 많이 가기 위해서는 제한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2, 3년 정도의 정말 큰 시장을 맞이할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시기 2년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가려면요. 2년 정도 뒤에 2023년도에 주식시장이 메리트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막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은 큰 돈들이 굳이 또 그걸 거기다가 세금을 많이 내면서까지도 무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보면은 그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열심히 그때까지 충분히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지금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때 이제 임박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그때까지 이 정책이 유지가 된다면 지금 결정된 지금 정부에서 금융 투자 소득세나 이런 것들 제한해 놓은 게 진짜로 시행이 되고 그대로 적용이 되면 2년 정도의 그 화랑장을 볼 수 있는 시기로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마침 그 시기에 정부가 바뀌잖아요. 자,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선거가 있으니까, 대선이 있으니까 정부가 바뀌어서 이거를 다 뒤집을 수 있다면 얘기는 또 우리는 더 긴 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붙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유동성이 있는 풍부한 상황인데, 돈들이 안 그래도 많은 상황인데 거기에 기대감까지 붙여버리면 과거에 그 찝찝했던 그 부분을 긁어주고 풀어주면 그 뒤로도 갈 수 있어요. 5년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마침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해소될 수 있는 환경이 딱 펼쳐지면요, 그 이상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뒤의 상황은 미지수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증시 중에 하나예요. 여태까지 기업 가치 대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모르는 국가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면 우리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전자는 안다고 하잖아요. 맞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국가는 몰라도 어디 가면은 삼성은 안다고 하잖아요. 맞죠? 꼭 삼성입니까? LG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 터져서 우리나라 K바이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입지들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실적들을 생각해보면, 기반들을 생각해보면 증시는 너무나도 저평가예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공매도를 비롯한 외국계 자본의 횡포, 파생시장을 통한 외국계 자본의 횡포가 있었어요. 파생시장을 자꾸만 외국인들이 컨트롤을 하니까 증시가 못 갔어요. 파생시장, 옵션시장에서, 선물 옵션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자꾸만 눌러대고 공매도를 활용해서 눌러버리니까 증시는 저평가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통해서 못 갔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게 있으니까 그들이 안 땡겨놓은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데 뭐하러 끌어올려? 자꾸만 매도 거래를 합니다. 풋 거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자꾸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관보다, 우리나라 개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큰 돈을 가진 외국인들이 자꾸만 파생시장을 조절해가지고 시장을 눌러버리니까 박스권에 갇혀있는 증시가 되는 거고, 박스피라는 얘기를 오랜 기간 동안 별칭으로 붙어왔잖아요. 코스피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도, 어느 정도 내려가면 매수, 계속 박스권에 있었다고. 1900, 1850, 2050 계속 그 구간이었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다 보셨잖아요. 그쵸?
파생시장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시장 규모보다 더 큰 파생시장에서 자꾸만 주식시장을 제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갔다고요, 그동안. 그런데 3월부터는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 파생시장을 외국인들이 갑자기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하는 쪽으로 포지션을 바꾸고 있다고요. 제가 그거 계속 말씀드렸어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상하다. 외국인들이 그 파생시장을, 그 밑으로 깔려고 했던 파생시장을, 공매도가 없어진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갑자기 오랜 기간 동안 상승 쪽으로 갑자기 돌려버렸다. 장기적 우상향을 계획하고 있다. 갑자기 선물을 3, 4월에 매수를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현물을 오랜 기간 동안 판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사고 파는 게 뚜렷해졌지? 그러면서 자꾸만 이 격차를 벌려요. 간극을 벌려놓습니다. 이게 바로 롱 포지션을 확대한다라고 해요. 롱을 확대하고 있어요. 롱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는 기간, 즉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판을 깔고 있었다라는 거죠. 3, 4월에. 그거를 캐치하고 저는 3월달부터 코로나 폭락 이후에 이거는 계속 시장 올라가니까 돈을 마음껏 쓰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더블딥 안 나올 테니까 계속 시장 올라갈 거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6월, 일단 6월까지 한번 올라가고 7, 8월 계속 올라가고 9월까지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갈 테니까 돈을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외국인들이 올리겠다고 작정을 해놨잖아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바뀌었잖아요. 외국인들이 원래 입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기만 하면 누르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올리고 이런 박스를 보였던 그런 매매를 했다면 3월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다른 입장을 해석하고 다른 입장 해석한 대로 매매를 준비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웬만하면 끌고 갈 수 있는 시기, 아니면 단타를 하더라도 계속 순환을 시켜서 현금으로 두지 마시고 계속 이거 팔면 이거 사고 이거 팔면 이거 사고, 현금으로 두는 게 아까운 시기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했잖아요. 현금 둘 필요 없다고. 몇 개월 동안 강조했잖아요. 이런 현금 둘 필요 없는 시장이라고. 더블딥? 우습다. 외국인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개인들만 곧버스에 잔뜩 사가지고 물려있는 상황에서, 개인들만 잔뜩 곧버스 사가지고 시장 떨어지길 바라는 상황에서 내려갈 일이 없다. 시장이 내려갈 이유도 없다. 곧버스는 7,000원대 이렇게 보이고 8,000원대 이렇게 보이었지만 저는 3,000원대 보러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3자 보러 갈 거다. 4자 3자 보러 간다. 4,500원이에요 지금. 10%, 10몇 %만 떨어지면 3자 보러 갑니다. 3,900이에요 좀 있으면. 4자는 기본으로 보러 가고 3자 보러 가는 정도다. 그것만 보겠냐? 나중에 시장이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하면 2자도 보고 1자도 보게 하겠죠. 2,000원대도 가고 1,000원대도 가고 끝난 거예요. 못 가요 얘네들은. 개인들만 잔뜩 치고받고 개미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미 지옥이 돼버리는 거. 답이 외국인들이 짜놓은 판을 가야지 왜 개인들이 응원하는 쪽을 붙냐고요. 개인들은 힘이 없어요. 지금 힘이 있는 척을 하는 거지. 언론에서 동학개미의 승리자다. 동학개미가 시장을 이끌었다? 우스운 소리입니다. 그럼 왜 인버스는 곧버스는 못 이끄는데, 삼성전자 왜 개인들이 잔뜩 살 때 못 올라갔는데요. 설명을 해보시라는 거죠. 개미들이 그렇게 힘이 세면 왜 곧버스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개미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거의 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샀는데, 이 상장된 이 물량 전체를 5억 5,500만 주 중에 거의 5억 주 가까이 개인들이 샀는데, 4억에서 5억 주를 개인들이 샀는데, 개인들이 갖고 있는데 왜 이건 못 올라갔습니까? 개인들이 그렇게 힘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거예요. 종목마다 다르고 그 흐름마다 다른 거지, 시장을 동학개미가 끌어올렸다는 건 억지예요. 외국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조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조절해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 돈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단순히 절대값이 크다고? 원래 개인들은 외국인과 기관보다 돈이 많습니다. 원래 전체 자금은 개인들이 돈이 원래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힘이 더 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절대 수치가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장에서 역할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외국인이 훨씬 우수한 거고, 파생시장에서 다 답을 알려주잖아요. 파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판을 깔아놓은 거, 그걸 읽어야지. 왜 이걸 반대로 개인들을 읽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상황이 펼쳐지는 한 시장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중간중간에 출렁임? 신용장고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신용장고?